충격량 관련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지는 48페이지고요. 마찬가지 초성 퀴즈하고 밑에 OX 퀴즈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관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관성이라는 개념,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했던 그 얘기예요. 옷을 털면 먼지가 떨어진다. 이 얘기는 이제 옷이 이렇게 있고 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딱 터는 순간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옷이 이제 이동을 해버렸거든요. 다른 위치로.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관성에 의한 현상 맞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는 거 맞고 식탁보를 갑자기 당기면 네, 요렇게 해서 어디 물건 이렇게 올려놨을 때 얘를 순간 확 잡아당기면 천천히 당기면 얘 힘이 작용해서 끌려오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얘만 빨리 잡아당기면 얘한테 미처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식탁보만 떨어지는 거예요. 달걀을 높은 곳에 가만히 놓으면 점점 빠르게 떨어진다.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이거는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관성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안 건드리면 지 운동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얼음판. 마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고. 그럼 원래 움직이던 애는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2번 그림 가나는 오른쪽으로 차가 갑자기 출발할 때야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차가 갑자기 멈출 때. 출발할 때, 멈출 때. 다 무슨 문제? 관성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기억, 가, 나 현상은 모두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니은, 가에서 사람의 몸은 오른쪽으로 쏠린다. 지금 원래 있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발한대요. 어? 갑자기 출발해. 아, 아, 순서 없이, 선생님이 지금 잘못 봤어요. 문제를 다시 보니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게, 출발할 땐지, 어떤 게 정지할 땐지 찾는 거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앞부분이에요. 운전석 있는 앞부분. 출발하면은 내 몸은 뒤로 쏠리는 거, 이 경우고, 갑자기 정지할 때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요거네요. 니은, 가에서 사람의 몸은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 맞고요. 정지하니까 가던 방향으로. 디귿, 나는 지금 멈출 때 모습이 아니라 출발할 때 모습입니다. 3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가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고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광성이 크며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 관성은 질량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5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관성에 의해 등속직선 운동한다. 알짜 힘이 무슨 뜻이냐면요. 얘한테 작용하는 총 힘의 합, 다 합친 합력이란 뜻이에요. 힘을 다 줬는데 합쳤는데 0이야. 이러면 운동하던 물체는 원래 굴러가던 애, 안 건드리면 계속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그 속도 유지하는 등속 운동.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게 바로 관성의 특징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의 3m/s, 물체가 3m/s의 속도로 운동한대요. 운동량은 외우라고 했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mv. 질량 얼마? 2kg. 속도 얼마? 3m/s. 그래서 정답은 6. 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네요. 네, 운동량 크기 6이에요. 6. 표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씨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 비교하래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곱하면 돼요.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10번. 그래프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줬을 때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여기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네. F 곱하기 T. 충격량.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뭘 구하래요? 충격량 구하래요. 봤더니 요 면적은 네모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3 곱하기 10 해서 정답 30.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 물체에 작용한 힘을 또 똑같아. 시간 그래프 나왔어요. 그래서 0에서 8초 동안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면적. 근데 지금 면적이 삼각형.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높이 10, 아이고 8 곱하기 10. 그래서 40. 8번.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 A, B가 잠해물과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했을 때 얘가 받는 충격량을 나타낸 거네요. 충돌 전 운동량은 A와 B가 똑같대요. PA와 PB가 동일해요. 근데 질량은 A가 크대요.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런데 지금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대. 얘가.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아요. 그럼 속도는 어때야 돼? 얘가 작고 얘가 더 커야지만 두 개가 똑같겠네. 그래서 문제가 B가 큰 값을 갖는 걸 따지래요. B가 큰 값을 갖는 건 우선 속도. 크네, 여기서.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똑같다며. 그러면 당연히 충격량 크기도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그래프 보면 되네. 그래프 보니까 B의 힘은 여긴데 A가 받은 힘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힘의 크기가 크다라고 문제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맞고, 충격량은 힘이 작용한 시간에 맞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 방향과 똑같죠. 왜? 두 개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겠죠. 왜? m 곱하기 v니까. 운동하던 물체가 충돌하여 정지하면 충격량은 충돌 전 운동량과 똑같은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 있죠? 충격량은 속도 변화량 방향이구나.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 속도 변화량 방향이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이 연결을 주기 때문에 네,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아요.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 A, B를 떨어뜨렸는데 접시에 떨어진 A는 깨졌고 스펀지에 떨어진 B는 깨지지 않았대요. 얘 힘을 적게 받았네요. 왜요? 바닥에 닿는 시간이 커서.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똑같죠. 왜? 질량 동일.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도 동일.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똑같죠? 왜? 맨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똑같으니까.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의 최대 크기는 힘은 누가 더 많이 받고 A가 더 많이 받고 시간은 짧고 B는 힘은 적게 받고 시간은 길고. 그래서 야구공 받을 때 맨손으로 받는 경우하고 글러브 끼고 받는 경우 있죠? 그거랑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 EM인 세 물체 ABC가 각각 속도 V, V, EV로 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혀 정지했대요. 이때 A가 정지하는 동안 벽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I0래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갖고 있는 운동량 MV, 나중 운동량 0,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충격량하고 똑같네. 근데 이걸 지금 뭘로 나타냈어요? I0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얘는 운동량 EMV, 나중에 정지 0. 얘는 4MV, 나중에 정지 0. 자, 지금 보니까 MV를 I0로 나타냈으니 B 물체는 2배, C 물체는 4배죠. 그래서 정답 찾으면 4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정지했던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가 맨 처음에 정지했대요. 1000N의 힘을 받아. 힘 받았으니 당연히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이마만큼 늘었대요. 자, 그렇다면은 얘 지금 속도가 변했어. 즉, 운동량이 변했어. 변한 이유는 얘한테 힘 받아서인데 얼마 동안? 그 작용한 시간을 구하는 요 문제네요.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어떤 운동량이 있었어요. 여기에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충격량을 받으면 얘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처음 운동량이 10이야. 근데 힘 받으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져. 근데 얘가 증가했거든? 왜 증가했어? 얘한테 얼마만큼? 20만큼 받기 때문이야. 라고 했던 얘기,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얘 얼마예요? 정지했으니까 0. 그 다음에 힘 얼마 받았어? 1000N. 시간은 몰라. 근데 나중 운동량이 질량 2000kg. 속도가 얼마? 30m/s. 그래서 시간을 구하면 이거 000 3개 없어지고 000 3개 없어져요. 그럼 얼마 나와요? 60초 나오네요. 네, 13번. 요 문제에 보기가 인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부등호즘 요렇게 해주세요. 네. 다 왼쪽이 크다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아니어도 문제만 보고도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한 모습이래요. 얘가 각각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운동량을 각각 여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지해서 운동량이 0이 됐네요. 그럼 얘는 얘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 반대 방향으로 힘 곱하기 시간에 관련된 충격량의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이란 뜻인 거예요. 그림 나는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각각 이만큼이래요.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 T, 2T이다.
얘가 T, 얘가 2T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A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각각 이렇게 얘기할 때 우선 면적이 의미하는 게 FT 그래프에서 충격량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더 커? 3S가 더 크네. 3S가 누구 거예요? B. 그럼 B가 A보다 충격량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FA와 FB를 비교하래요.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얘도 힘 곱하기 시간. 그런데 A의 시간이 T, B의 시간이 2T죠? 근데 여기 지금 A가 더 큰데? 평균 힘의 크기가?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네. 면적 가지고 우선 B의 충격량이 크다라는 거 찾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 보면 FA가 훨씬 더 크네요. 네, 이게 끝일 문제네요. 질문,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래요. 이런 그래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그래프 봤더니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5초 됐을 때 운동량이 20으로 늘었어요. 지금 늘었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네, 요 구간은. 그 다음 5에서 10초 동안은 운동량이 동일해요. 요 구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어요. 요 구간은. 자, 기억 먼저 봅시다. 5초 후 물체의 속도는 이만큼이래요. 그럼 다시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맨 처음에 정지. 근데 나중에 얘의 운동량이 20이라는 거예요. 여긴 0이었다가 그럼 지금 운동량 P는 20인데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얼마? 4kg.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5m/s. 정답. 니은 0에서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20, 0에서 20으로 변했으니까. 근데 얘는 뭐하고 똑같다? 충격량.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요? F 곱하기 T. F는 몰라. 근데 T가 얼마? 5초. 그래서 F를 구하면 얼마? 4N이네요. 그래서 틀렸고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0에서 10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5초까지밖에 없어요. 5초에서 10초 구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어요. 그 얘기는 힘 안 받았어요.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원래 굴러가던 애는 계속 지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 이쪽에는 힘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충격량을 구하려면 0에서 5초까지만 구하면 돼요. 아까 0에서 5초까지는 여기 있죠. 5번. 다음은 물체의 충돌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여 힘 센서와 충돌하게 한다. 여기 있는 애가 가다가 여기 힘 센서하고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게 하고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 시간과 힘을 측정했대요. 가의 물체와 질량이
똑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로 바꾼 뒤 나를 반복한대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나는 t라는 시간이 걸리고 다는 2t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 힘 시간 그래프에서 얘는 시간이 짧고 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기억은 나 실험일 테고 니은은 다 실험인 거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게 2t, t 이렇게 되고 있네요. 기억.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어, 나 그래프니까 틀렸고 니은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다. 서로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동일하고 속도가 동일한 운동량이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이거 그 학습지에서 야구공을 던졌을 때 맨손으로 잡은 경우와 글러브로 잡은 경우 있거든요. 그때 야구공의 운동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포수가 받는 충격량이 동일해요. 근데 차이는 맨손으로 받을 때 시간이 적고 글러브를 할 때 시간이 길게 걸려서 충격력, 즉 힘만 달라지는 거였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나 그래프가 지금 기억 다에서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건 힘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16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얘가 지금 2kg짜리가 2m/s로 가고 있는데 멈춰있던 애한테 가서 부딪힌다는 거네요. 아, 충돌하겠네. 충돌 문제구나.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이래요. 얘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 똑같은 뜻이 운동량의 변화량. A와 B는 질량이 2kg인 동일한 물체로 충돌 전후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자, 지금 얘가 달려가다가 얘한테 부딪혀서 충격을 줘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이에요. 그런데 A도 B한테서 충격을 받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칠판이고 이게 선생님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멈춰 있잖아. 똑같아요. 내가 칠판을 때려. 그럼 얘가 충격을 받지만 똑같은 충격도 나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A가 받는 충격량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1번 충돌 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동일합니다. 얼마? 2 뉴턴 세크. 이렇게 돼요. 2번 충돌 후 B의 속력을 구하래요. 앞에서 한번 비슷한 거 했는데 지금 B가 맨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A가 와서 건드렸잖아. 지금 힘 줬어. 얼마 동안? 2초 동안. 그래서 얼마를 받아? 2라는 충격량을 받아. 그러면 얘가 이제 굴러가. 즉 속도가 증가해요. 멈춰있던 애가 속도가 증가한다는 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맨 처음에 운동량이 0인데 충격량 2만큼 받아서 얘가 어떻게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속도가 생겼어. 질량이 얼마짜리? 2kg짜리. 곱하기 V. 그래서 속도가 얼마 나오느냐? 1m/s.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안 멈추고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일시정지를 누른 줄 알았는데 일시정지가 안 됐어요. 그 지금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펜을 바꾸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충격량은 네,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변화 양자 뺐네. 요렇게 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풀어보려고요. 충격량은 이 문제에 주어졌어. 나중 운동량은 MV, 처음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0. 네, 이거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은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 A, B를 각각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차이는 빨대 길이만 틀려요. 제가 빨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예, 요렇게 힘 받는데 길면 힘 받는 구간이 더 길어진다고 했죠. 기억, 비가 받는 충격량은 더 크다. 맞아요. 힘 더 많이 받아요. 니은, 빨대 안에서 힘을 받는 시간은 비가 더 길죠. 예, 그 바람에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정정할게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을 받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전체적인 충격량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의 그 의미가 이거였는데 정확한 단어를 안 써서 헷갈릴 줄 알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길이가 짧은 것보다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져요. 여기 문제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디귿번. 빨대를 부는 힘이 일정할 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충격량이 클수록 빨대를 빠져나오는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충격량이 커져서 그래서 속력, 즉 운동량의 변화량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18번. 18번이 조금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기존에 알던 개념에서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림은 질량이 M인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한 뒤 0.5 V의 속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우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물리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은 기호를 좀 다르게 써요.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을 V라고 표현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속력은 마이너스 V로 보통 표현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물리는 방향을 꼭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얘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V로 갔어요. 근데 부딪혔다가 여기서 충격 받았겠네. 그리고 도로 와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기억. 벽에 충돌한 뒤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자, 볼까요? 맨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예요? MV. 이게 충돌 전. 충돌 후는 0.5 MV가 되겠네요. 줄어들었어요. 니은번.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좀 밑에다 쓰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아까 여기 왼쪽에서 했죠. 어떻게 해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이거였죠. 그런데 이 값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5 mv로 해줘야 돼요. 선생님, 아까는 여기 그냥 했잖아요. 얘는 크기만 물어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방향. 이건 변화량이라서 방향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그대로 빼기, 이건 빼기 그대로 처음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얼마? 요거 mv.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1.5 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방향 따진다는 거. 자, 디귿번. 충돌하는 과정에서 야구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았어?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니은번에 계산한 값, 이 값이 똑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을 따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학습지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나가는 부분이에요. 방향을 따져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19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1kg 물체 B를 향해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이거 앞에서 하나 했었죠. 여기 애 지금 달리고, 아니, 굴러가고 있는데 멈춰 있는 애한테 부딪혀서 충격 준다는 거.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칠판에 선생님 손바닥 때리는 장면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즉 충격량을 나타낸 것,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라는 것까지. 충돌 뒤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 칠판, 여기 손바닥, 내가 얘 때리면 나도 똑같이 충격받는다고 했던 부분, 즉 A가 받는 충격량도 3, B가 받는 충격량도 3 이렇게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정지해 있다가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충돌 과정에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하고 똑같으니까 기억 맞고 니은 충돌 뒤 A의 속도의 크기는 충돌 전 속력보다 크다. 이건 클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힘 받으면은 더 빨라지는 거지만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는데 어떻게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데 얼마나 작아지느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음? 그럼 그 학습지에서 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질량 2 곱하기 속력 4m/s에서 충격량을 3만큼 반대 방향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2kg짜리가 속도가 얼마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8 빼기 3 하니까 5. 2 나누면 2.5. 예, 아까보다 줄어들었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디귿번 충돌 뒤 B의 속도의 크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어볼게요. 충격량 3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값 질량 1kg 곱하기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 0 속도는 3m/s 나옵니다. 20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이 부위와 부위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찬대요. 질량은 지금 똑같아요. 얘가 좀 더 빨리 오네.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줘서 차버렸다는 뜻이네요. 그럼 공은 충격 받았겠네.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4mv로 같으며 충격량이 똑같네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를 봤더니 얘가 더 힘이 크고
지금 힘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은 4mv FA 곱하기 T 시간 TA고 B도 마찬가지. 지금 얘 거예요. B 충격량 4mv는 FB 곱하기 TB 지금 요 관계예요. 힘은 지금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럼 시간은 B가 더 커요. 지금 요런 관계는 그래프에서만 지금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기억.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 두 개 똑같다고 했잖아. 틀렸네.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2배 많네요. 왜? 시간이 2배거든. 디귿. 공이 발을 떠난 순간 공의 속력은 네, 디귿번 다시 보세요. 제가 밑으로 좀 이동했거든요. 공이 발을 떠난 순간 이거 차버렸어. 공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얘 지금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예요. 얘가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이 mv예요. 2mv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가 되려면 나중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라는 거 생각. B도 마찬가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인데 얘가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이 mv.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여야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좀 방향 좀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4mv가 되려면 나중값 질량 m인 물체의 속도 얼마인지 몰라. 빼기 지금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얘가 가자. 발로 차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빼기니까 마이너스 2mv예요. 요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 다시 볼게요.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 이쪽으로 가는데 얼마인지 몰라. V야. 근데 오른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했어. mv. 빼기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색깔이 이게 겹쳐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합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여기 나중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 V가 돼야지만 2mv 더하기 2mv가 되는 거니까 4mv가 되죠. 이거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를 계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인데 도대체 나중에 B가 얼마의 속도가 돼야지만 이렇게 될까?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B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V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배가 아니라 3분의 2배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어요. 지금 기억 니은번까지는 좀 쉬운데 지금 얘가 디귿번의 속도 변화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문제. 11번 그림 가는 포수가 글러브를 움직이지 않고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는 포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그럼 뒤로 빼면은 당연히 시간은 늘어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그래프 찾으면은 Q겠네요. Q가 나번이겠네요. 그래서 기억. 그 다음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면적은 똑같대요. 기억. Q는 나에 대한 그래프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글러브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가 똑같습니다. 면적이 똑같아서. 디귿번,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똑같다. 그쵸. 나중에 글러브에 닿아서 공이 정지해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지 충격량이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겁니다. 자, 22번 그림 나는 수평면에서 속도 V로 운동하던 질량 4kg 물체가 나무 토막에 충돌한 후 여기 나무 토막에 애가 막 달려왔다가 얘는 부딪혔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정지했대요. 그림 다는 나에서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래요. 지금 동일한 물체잖아요. 그럼 질량도 동일해요. 그럼 얘의 운동량이 동일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지했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고 모두 똑같아요. 충격량도 똑같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얘가 숫자가 있어요. 충격량이 얼마예요? 힘 곱하기 시간 24네요. 그러면 가는 면적이 여기에요. 여기 가 면적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얘가 24가 돼야 되잖아. 똑같아. 근데 그럼 6 곱하기 t. 그럼 t가 얼마 나와요? 4초 나오네. 그러면 기억.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가 동일하고요. 니은 t는 4초 맞고요. 디귿 v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24야. 질량이 얼마? 4kg.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6.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선수 A와 질량 40인 선수 B. 여기 질량 써 있어요. 각각 6, 2. 얘가 더 빠르네. 빠르니까 어떻게? 얘 따라잡을 수 있겠네.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B가 맨 처음에 지금 2예요. 여기 지금 여기네. 그러다가 2초일 때 A가 B를 밀어줬대요. 힘 받았어. 2초 동안. 그러면 얘 충격량이 커지겠네. 그랬더니 속도가 어떻게 됐어? 빨라졌어. 우리 이거 학습지에 있는 거잖아요. 굿을 굴러가는데 여기다 힘 줘. 그럼 여기 나중에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커지는 관계. 지금 이거예요, 이거.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는 똑같죠. A가 B에 가한 힘이나 B가 A에 가한 힘이나 똑같아요. 니은번.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이건 그래프 가지고 계산하겠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나중 운동량은 질량 40. 나중 속도 얼마? 그래프에서 여기 5m/s.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처음 속력 2. 그러면 5, 4, 20, 200에서 2, 4, 8, 80을 빼니까 120. 자, 그 다음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3m/s이다. 네, 조금 더 밑에다가 자, 니은번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충격량. 근데 A가 받는 충격량이나 B가 받는 충격량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의 속력을 구하려면 A의 나중 속력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거 A의 나중 속력을 필요로 하려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필요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면은 충격량을 알아야 되는데 충격량을 니은번에서 구했어요. 그럼 충격량 120은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이에요.
A의 나중 운동량은 60kg 곱하기 속력 몰라. 빼기 처음 운동량은 60kg 곱하기 속도 6. 그럼 여기는 66에 30, 다 씁시다. 120은 60V 마이너스 66에 360. 60V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 얼마? 480. 그러면 6, 8에 48. 그래서 나중 속력은 8m. 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했잖아, 감소.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네. 60V는 240. 그래서 V는 4. 네, 여기가 8이 아니라 4네요, 4. 네, 6에서 줄어야지만 되는 게 정상. 아니면 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느냐. A가 처음 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충격량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B로부터.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으로 계산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처음 값보다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서 속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60 곱하기 6 빼기 120은 60 곱하기 나중 V.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쉬워요. 안전장치에 관련된 거라서. 24번 다음은 충돌과 안전장치에 관한 글이다.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할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물체가 받는 이게 작아진대. 그래서 피해를 줄인대. 힘을 줄이면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그 예로 에어백이 있고요. 받는 힘을 줄여두는 효과입니다. 5번 호수용 글러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호수는 다른 글러브에 비해서 두툼하대요. 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손에 전달되는 평균 힘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해가 아닌 걸 찾으래요. 에어백, 뽁뽁이, 보호구, 보호대, 내 자동차에 탑승할 때 안전띠를 착용한다라는 거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얘는 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가 아닌 걸로 얘를 지금 보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16번 헬멧 착용과 관련된 대화 모습이래요.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을 줄여준대요. 힘을 줄인다는 건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거죠. 충돌 시간이 짧아졌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충격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힘이 줄어들고 시간이 늘어나서 충격량은 일정해요. 이거 똑같아요. 에어백이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으니까 정답은 C학생만. 네,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범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범퍼가 찌그러들어야지 사람이 안 다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을 때 앞부분이 찌그러들면 시간이 길어지게 해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기억,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게 충격량 맞고요. 니은, 에어백은 네, 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 맞고요. 디귿, 이거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 틀렸습니다. 스케이팅 선수가 착지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서 바닥으로 또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29번
정지해 있는 벽에 자동차가 충돌하는 모의 실험, 우린 영상으로도 봤어요. 인체 모형이 앞으로 쏠리는 거는 관성 때문이고, 에어백은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거고, 범퍼는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자, 좀 이게 문제가 제가 많이 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는 시간도 길 텐데, 다시 한번 시험 공부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